안녕하세요. 어렵게 다시 만난 아내와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런 건 영화에서나 찾는 낭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러 아내와 운명적인 재회를 하고 나니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란 게 바로 이게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옛말에 운명은 시도하지 않은 자에게 절대로 도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마도 아내를 찾고 싶었던 간절한 저의 바람이 우리 부부를 다시 운명의 끈으로 묶어준 게 아닌가 합니다. 20년 세월의 벽을 뛰어넘는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전 참으로 감사하게도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진 유명대학 학장까지 역임한 교수였고 어머니도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란 분이었죠. 이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부모님이 제게 거는 기대도 정말 컸습니다. 제가 명문대 입학하고 좋은 회사 입사해 역시나 비슷한 배경의 여자와 결혼하는 건 거역할 수 없는 당연한 순서였죠. 특히 제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고 사는 분이라 사춘기 시절엔 어머니와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죠. 저는 이런 분위기에 항상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또 거역할 수는 없어 결국 원하시는 대로 순종적인 장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대학도 어머니가 원했던 명문대 공대에 진학해 제가 관심도 없던 분야를 공부해야만 했고요. 아들, 대학교 생활은 어떠니? 엄마 말 듣길 잘했지? 이젠 이공계가 대세다. 두고 봐. 엄마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학 졸업하곤 이 엄마가 점 찍어둔 회사가 몇 군데 있어. 너희 아빠 통해서 추천서도 받고 하면 입사까지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제가 싫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실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이를 먹으니 어디 하나라도 숨쉴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전 예상처럼 빨리 취업을 하지 못해 어머니께 엄청 눈치가 보이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모두 불자여서 저도 처음에 망설였지만 그냥 또래 친구들 만나러 나와도 된다는 말에 조심스럽게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 사실 부모님 따라서 절에만 몇 번 가봤지 종교에 대한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괜찮을까? 처음부터 독실한 사람은 얼마 없어. 다들 청년부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 너도 아니다 싶으면 강요 안 할게. 부담 없이 놀러 와봐. 그렇게 친구 꽁무니만조차 방문하게 된 교회는 생각보다 어려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우울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이 어둠에 잠길 때마다 절 일으켜 주세요. 슬픔과 불안이 밀려와 절 짓누를 때 따뜻한 빛으로 절 감싸주시고 희망을 향해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세요. 어떤 응답을 바라고 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응답을 받게 되었죠. 바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저녁 불도 거의 다 꺼진 예배당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버거운 삶 속에서 버텨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절 짓누릅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전 왜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땐 아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기도 내용이 너무 슬프고 무거워서 문득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면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도요. 하지만 아내와 속 얘기를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운 좋게 원하던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청년부 친구들과 축하 파티라며 아내와 부쩍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내의 집안 사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 9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한 분이 아니어서 전 늘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회에 오게 됐고, 가난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군요. 아내의 아버진 술과 노름으로 있는 재산도 다 날려먹었고, 혼자 집안 생계를 책임지느라 허드렛 일만 하던 아내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담아 같이 기도했어요. 아내가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했으니까요. 살려달라는 아내의 기도가 제 머릿속에서 내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같이 교회에 다니며 함께 기도하다 보니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가 되고, 저 역시 아내에게 부모님의 꼭두가시 같은 내 인생에 대해 털어놓았죠. 난 내가 자란 환경이 제일 힘들고 불행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빠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빠도 정말 힘들었겠다. 난 오빠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오빠 고민을 알아주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은 건 처음이거든. 서정이 네가 잘 들어주고 위로까지 해주니까 그동안의 고민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고마워. 널 만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 전 정말로 아내를 만나고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한 거였죠. 부모님이 반대하실 건 안 봐도 뻔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완강한 어머니의 고집도 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꼭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허락해 주세요. 어머,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이 요즘 주말마다 바쁘더니 애인 만나러 나간 거였어?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그래, 어떤 집안 딸인데? 교수? 의사? 사업가? 아유,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어머니는 역시 명문가의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전 어머니께 뺨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아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둘러대봤자 언젠가 들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버님만 계세요. 여자친구는 지금 아는 선배네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엄마, 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꼭 집안이나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엄마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노발대발하며 펄펄 뛰셨고 온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여동생이 뛰어와 어머니를 말릴 정도였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기껏 명문대 보내서 번듯한 회사에 취업시켜 놨더니 뭐?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돈도 없고 근본도 없고 교양도 없는 집에 장가 가겠다고? 너 미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에 장남이란 놈이 어디 그딴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망신을 시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 내 눈이 멀어도 절대 안 돼. 절대로. 어머니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완강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에게 빌며 사정해도 어머니는 아내를 만나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대략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어머니와의 만남을 반대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했죠. 결국 전 아내와 무작정
본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엔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걸 여동생이 몰래 열어줘서 겨우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아내는 어머니를 뵙자마자 일단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정진씨에 비해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지만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따르고 열심히 배워나갈게요.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며느리가 될게요. 허참, 이봐요. 지금 누굴 보고 어머님이래요? 그쪽 어머니한테나 가서 그렇게 불러요. 아, 엄마가 안 계시다고 했었나? 암튼 난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요.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나도 그쪽한테 험한 걸 보이고 싶지도 않고 사람이 분수가 있고 수준이라는 게 있지.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 남편 직업이 뭔진 들었어요? 그따위 조건을 가지고 감히 교수 집안을 노려?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겨서 꽃뱀이야 뭐야?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 제가 이런 꼴을 겪게 하는 거라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제일 교양 없는 건 엄마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제 얼굴에 냉수를 끼얹으셨고 저희는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는 많이 놀랐을 텐데 도리어 울면서 절 위로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못난 나 때문에 오빠가 어머님이랑 다투게 됐잖아. 내가 멀쩡히 내 부모님만 살아있었어도 내 직업만 번듯했어도 오빠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오빠. 전 우는 아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그대로도 완벽한 사람이야. 오히려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듣게 해서 내가 미안해. 나한텐 이제 서정이 너뿐이야. 너만 있으면 돼. 저는 그날 이후 당장 짐을 싸들고 나와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집안과 연을 끊을 생각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집을 나오자 이젠 아버지와 동생까지 차례로 전화가 와 화를 내고 절 협박하더라고요. 너 이 자식 지금 어디야? 네 엄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 줄 알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부모가 힘들게 낳아주고 길러줬더니 웬 근본 없는 여자한테 홀랑 빠져서 가족을 등져. 너 당장 안 돌아오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줬던 모든 돈과 지원 그날부로 다 뱉어내야 할 거다. 알겠어? 네, 아버지. 다 가져가세요. 아니다. 제가 먼저 돌려드릴게요. 전 이 사람 없으면 이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결국 저희 식구들을 포기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절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셨죠. 언젠가 찾아뵈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계속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먼저 절 찾아온 것이었죠. 아이고, 김서방, 이제 얼굴을 보는구만. 반가워, 우리 사위. 서정이한테 듣기론 우리 김서방이 그렇게 스펙이 좋다던데.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근처 식당에서 말씀 나누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김서방이 눈치가 참 빠르구만. 내가 마침 점심도 못 먹었지 뭔가. 어서 가세나. 우리 잘난 사이가 알아서 좋은 식당으로 안내하겠지.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근처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식당으로 장인어른을 모셨습니다. 장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절 살피더군요. 자네 집안이 그렇게 좋다며? 서정이 그것이 똑바로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조사 좀 했지. 딸 자식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우리 딸이 태어를 낚았네. 장인과 잠시 대화를 해보니
아내가 왜 그렇게 만나기를 꺼렸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장인은 갑자기 제게 손을 내밀더군요. 자네 지갑 좀 줘보겠나? 내가 요즘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내 귀한 외동딸 데려가면서 이 정도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더니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앞에서 모든 현금을 다 털리고 말았죠. 사실 장인어른께 용돈 정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인은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 제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서정이 얼굴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자네 집안에서 우리 딸을 반대하는 모양이지? 내가 아무리 가진 건 없어도 그 꼴을 못 봐. 내가 우리 딸 옷이라도 한벌 해줘야겠으니까 돈 있으면 좀 주게나. 물론 그 돈이 절대 아내에게 가지 않을 걸 알았지만 저는 별 수 없이 또 돈을 드리고 말았어요. 장인의 이런 뻔뻔한 행동을 사과하는 건 물론 아내 몫이 되었죠. 내가, 내가 진짜 미안해. 아빠가 또 얼마 가져갔어? 내가 그거 당장 다시 줄게. 이것보다 혹시 많은 돈이면 내가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 미안해. 이래서 내가 아빠를 못 만나게 한 건데. 아니야. 장인어른께 용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괜찮아. 난 오히려 사이로 인정받아서 좋았어. 그러니까 장인어른께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장인의 뻔뻔한 작태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심지어 장인어른 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제게 용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장인께 크게 화를 냈죠. 아빠, 그만 좀 해요, 제발. 내가 아빠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래요? 딸 앞길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뿐인 딸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릴 거냐고요? 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냐? 내 사위한테 달라고 했지. 장인이 돼서 능력 있는 사위한테 용돈 좀 받는 게 무슨 대수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그날 장인과 아내의 싸움은 제가 집 앞 ATM 기계에서 돈을 뽑아드리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아낸 주저앉아 울면서 이 결혼을 접자고 하더군요. 내가 당신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살아도 우리 아빤 끝까지 당신을 찾아와서 돈 달라고 매달릴 거야. 우리 그만하자.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여자 말고 당신처럼 환경 좋고 집안 좋은 여자랑 만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당신보다 좋은 여자는 없는 거 알잖아. 우리 그냥 부모님이랑 다 영 끊자. 그래야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자. 어? 우리 둘만 있다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아내와 전 결국 각자 집안과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주 작고 찾아주는 하객도 몇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학교 친구 몇 명이 참석해 주어 소박하지만 화목한 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서정 씨, 아니지. 이제 재수 씨라고 해야 하나? 정진이 녀석이 맹하고 착하기만 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미인에게 돌진할 용기도 있었나 봐요. 정진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수 씨. 재수 씨, 정진이가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거 아시죠? 아마 가르칠 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애는 착해요. 친구들은 제가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새님이라고 놀렸지만 아내는 기분 좋게 제 체면을 살려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인데요. 오히려 제가 의지를 많이 하는걸요? 이런 신랑을 얻어낸 제가 더 땡 잡은 거 아닌가요? 친구들과 밝게 장난도 치고 대화도 주고받는 아내를 보며 역시 아내와 함께라면 항상 밝고 웃음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했습니다. 비록 집안과 연을 끊으며 그동안 받은 돈을 다 돌려드리고 와서 직장인 대출로 어렵게 원룸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매일이 행복했고 꽃길만 걷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출근하지 말까?
이렇게 당신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되나? 당신 얼굴만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옷 안 사 입어도 마음이 따뜻한데 말이야. 에휴, 어서 출근해야죠, 서방님. 나도 당신 얼굴만 보고 있고 싶은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대신 내가 당신 퇴근하고 오면 진짜 맛있는 저녁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서 잘하고 오자. 착하지, 우리 남편? 이렇게 매일 아침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평생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응원을 받으면 세상 그 어떤 일도 해낼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자 우리가 결혼한 지 2달이 겨우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직은 신혼생활이 소꿉장난 같기만 하고 아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처럼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아내 며칠 전부터 제 생일날 엄청난 요리를 해주겠다며 바빴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자 이상하게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서 피곤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무심했던 거죠. 그래도 아내는 제 출근을 배웅하며 애써 밝게 웃어주었어요.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야 되는 거 알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많이 해둘게. 우리 생일 파티 해야지. 저는 사실 휘황찬란한 파티도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아내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들뜬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했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두고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너무 슬프고 어두워 저도 순간 멈칫할 정도였죠. 여보, 나왔어. 근데 불도 안 켜고 뭐 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빨리 나온다고 나왔는데 내가 너무 늦은 거야? 당신 혼자 이렇게나 맛있는 생일 밥상 준비하게 하고 나 완전 빵점짜리 남편이다. 그지? 아휴, 아니야. 어서 와서 앉아. 미역국 다 식겠다. 방금 차린 식사라 아직은 따뜻할 거야. 내가 당신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도 사왔어. 그렇게 아내와 생일 케이크 촛불도 끄고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내는 미역국을 들이키는 절 가만히 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기에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복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도 먹겠어. 다 당신이 날 받아줘서지. 이렇게나마 당신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그리고 감사해. 나도 고마워, 여보. 그런데 말 하나는 취소하자. 내가 과분한 사람이라니. 오히려 당신같이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를 만난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지. 당신은 나한테 언제나 최고야. 우리 평생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해주자. 딱 오늘처럼만. 저는 그 순간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아내의 슬픔을 참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생일 파티가 끝나고 다음 날, 제 평생을 괴롭게 만든 그 일이 찾아오고 말았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당연히 제 옆자리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더군요. 벌써 일어난 건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편지 보고 많이 놀랐지? 미안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았어. 당신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함께 지낸 시간들이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걱정 없고 편안했어. 당신도 알잖아. 나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 사랑 한 번 못 받고 평생 몸도 마음도 가난하게만 산 거. 근데 당신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어.
정말 고마워. 짧았지만 나 그 기억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너무 아프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늘 말했지만 당신은 정말,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어둡고 슬픈 내면을 가진 여자보다 구김살 없고 밝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랑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도 당신을 다시 받아주실 거야. 당신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지. 당신이 있을 곳으로 가야지. 부디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아파하지 않길. 용기 없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나지만 감히 당신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저는 도대체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이어졌어요. 처음엔 어디 바람 쐬러 갔나 아니면 장인어른 댁에 갔나 애써 괜찮은 척도 해보고 이 현실을 부정해봤지만 아내는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그날부터 회사도 나가지 않고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아내가 결혼 전 일하던 곳도 찾아가 봤지만 아내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아내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미연 씨, 지금 서정이 어디 있는 줄 알죠? 네? 제발, 제발 알면 좀 알려주세요. 서정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저 서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애 같아서 미치겠어요. 아무리 집에 문제가 있어도 잠수를 타던 애는 아닌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다니. 저도 주변에 백방으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나마 마지막 보루였던 장인어른마저 어디 갔는지 행적이 묘연했고 저는 세상을 다 뒤져봤지만 아내를 찾지 못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했나 싶어 병원에도 가보고 경찰서까지 가봤죠. 하지만 경찰에선 반응이 차갑더군요. 아내분이 편지까지 남기고 갔다고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단순 가출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친구분들과도 연락을 다 끊었다면서요? 하지만 전 도저히 이대로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 어릴 적 살던 곳, 다니던 학교, 교회 앞 등등 아내가 잠시라도 스쳤던 곳이라면 모두 찾아가 전단을 붙이고 피켓까지 들고 아내를 찾아 헤맸어요. 결국 전 회사도 휴직하고 오로지 아내를 찾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제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들었는지 길거리에서 아내 얼굴이 바뀐 전단을 돌리고 있는 절 찾아왔더군요. 오빠,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밥도 안 먹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추운데 옷도 이렇게 얇게 입고.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시 나오자. 이건 놔. 나 우리 서정이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가. 서정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면 어떡해. 사고라도 났으면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한 거라면 그런 거라면 제가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니 급기야 여동생은 절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대체 왜 이 지경이 됐어? 결혼하겠다고 집까지 뛰쳐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초주검이 다 돼서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냐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 줄 알아? 엄마 얘기할 거면 가. 애초에 그렇게 심하게 반대만 안 했어도 우리 서정이 지금 내 옆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한심한 인간아. 아내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식구들 마음에 대못 받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정말. 여동생은 크게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음료와 외투까지 사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동생은 제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몇 번 절 다독이더니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내를 찾아 헤맸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30이었어요. 아내를 찾는 것에 빠져 사는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절 챙긴 건 바로 제 가족들이었죠. 어머니도 처음엔 절 안 보겠다며 화도 내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셨지만 조금 지나자 매일 제 식사를 챙겨주시고 제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아들, 요즘은 우리 아들이 다시 어려진 기분이야.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옷도 춥게 입고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을 너무 엄하게 길러서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까? 이번에야말로 우리 아들을 사랑으로만 길러보라고. 죄송해요, 엄마. 전 근데 서정이 포기 못해요. 서정이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하렴. 그래도 밥은 먹고 잠은 자면서 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가 서정이를 못 놓듯이 엄만 우리 아들 포기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0 후반쯤 되자 부모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며 자꾸만 중매를 보라고 떠밀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홧김에 중매 선자리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저도 슬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선자리에 나갔지만 채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으니까요. 아내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뭘 먹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른 여자랑 밥이라도 먹는 걸 아내가 본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오직 그 마음뿐이었어요. 에휴, 정진아, 너도 이제 40이다, 40이야. 언제까지 엄마가 살아있을 것도 아니고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드릴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또 흘러 제가 40 중반이 됐을 때 어머니가 그만 큰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병석에 누워서도 제 걱정만 하셨어요. 아들, 너네 엄마가 죽더라도 네 부인 찾는 데만 매달리겠지? 에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넌 정말 못 이기겠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순정이 있어. 그치? 엄마, 엄만 투병하면서도 오빠 칭찬이 하고 싶어. 정말 대단한 엄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옆에 오래오래 있으려면 얼른 낳고 일어나야지, 엄마. 오빠 걱정돼서 엄만 절대 하늘나라 못 갈 거야. 그럼 내가 가긴 어딜 가. 네 오빠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응석쟁인데. 하지만 어머닌 살아생전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질 못하시고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제 어머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해주시는 그런 어머니였죠. 설사 그것이 악역을 자처하는 일이라도 어머닌 절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어머니를 정말 미워하고 원망했던 날도 많았지만 평생 제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 같은 불효자가 따로 없더군요. 전 그제야 제 가족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리고 까불던 동생도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아버지도 진작 교수 자리에서 은퇴하시고 머리가 백발이 다 된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서정이를 찾지 못한다면 그게 서정이의 기도였음을 인정하고 아내를 보내주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전 정말 마지막으로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어느덧 50줄이었네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움직이려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친구놈에게 전화가 왔어요. 20년 전 제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그 친구였어요. 정진아, 너 잘 사냐?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다들 네 걱정이 크다. 그거 알긴 해? 아휴, 내가 이걸 말해주는 게 너한테 못할 짓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아직도 재수 씨 찾아다닌다는 소식에 연락해봤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재수 씨를 본 것 같아. 저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추궁을 하다시피 물었어요. 어디서? 대체 어디서 서정일 봤어? 자세히 좀 말해봐. 내가 저번에 등산 가다가 수유리 쪽을 지나갔는데 어떤 작은 국수집에 앞치마를 맨 재수 씨가 있는 거야. 세월이 지났어도 재수 씨 얼굴이 똑같더라고. 근데 이미 20년이나 지났고 어떤 사정이 있을 줄 몰라서 말을 못 걸었어. 거기 주소 어디야? 당장 말해. 수율이 어디 쪽이었어? 그래, 서정이 얼굴은 어땠어? 건강해 보였어? 잘 지내는 것 같았냐고? 야, 천천히 좀 물어라. 숨 넘어가겠다. 내가 메시지로 당장 주소 보내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마음 단단히 잘 추스르고 가봐. 전 친구에게 전달받은 주소를 한참이나 보고 또 봤습니다. 수요일이면 제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로 근처에 아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20년 동안이나 찾지 못한 아내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유리로 차를 몰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가 찍어준 주소로 가보니 정말 아주 작은 국수집이 하나 있더군요. 저는 너무 긴장이 돼서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순간을 그렇게 꿈꿨는데 만약 아내를 만난다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줄 생각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쉽게 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호흡을 해가며 가게 문을 열어보니 저 멀리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하는 제 아내가 서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 아내가 서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을 틀어막고 계속 입구에 서서 아내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누구야? 당신 뭔데 남의 엄마를 쥐새끼처럼 숨어서 훔쳐보고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안 꺼져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강하게 밀더니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전 깜짝 놀라 누군가 했더니 아주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계속 절 밀치며 나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냐고. 내가 당신 같은 아저씨들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수상하게 찝쩍거리는 아저씨들이 한둘인 줄 아냐고. 저는 청년의 매운 손길보다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내가 재혼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재혼을 했다니,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은 제가 서서 울고 있으니 오히려 청년이 더 깜짝 놀라더군요. 청년과 제가 가게 입구에서 소란을 떨고 있으니 주방에 있던 아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드디어 제 얼굴을 보고 말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당신이 왜 여기, 정신 씨. 아낸 절 보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저처럼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나 이제라도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20년의 세월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어. 하지만 아낸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절 뒤로하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나 바빠. 가게 손님들 보이지?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 전 아내 뒤를 따라 가게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게엔 여기저기 아내의 손길이 묻어 있더군요. 아내의 글씨, 좋아하던 장식들까지 딱 아내를 닮아 따뜻한 국수집이었어요. 아낸 제가 있는 걸 보고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갔고 청년은 계속 수상한 눈길로 절 노려보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대체 뭐예요? 뭔데 우리 엄마를 울려요? 우리 엄마 괴롭히러 왔어요? 아까 우리 엄마한테 여보라고 하던데 내가 똑바로 들은 거 맞아요? 저는 청년의 추궁에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재혼한 게 맞다면 아내의 전 남편이라고 절 말해도 될지 망설여졌거든요.
청년의 얼굴이 아내와 너무 닮아서 작은 상처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곧 아내가 따뜻한 국수를 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인사드려라. 이 사람이 바로 네 아빠다. 재현아, 네 아버지야.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청년도 마찬가지였겠죠. 뭐라고 엄마? 내 아빠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빠가 왜? 내 아들이라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아이가 있었단 말이야? 아내는 저와 청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나. 그리고 가. 그냥 가, 제발. 저는 돌아서는 아내를 곧바로 붙잡았어요. 이젠 절대로 아내를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죠. 두 번 다시 아내 없는 그 긴 세월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왜 말하지 않았어? 그때 집을 떠나갔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혼자 몸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떠난 거야? 내가, 내가 뭘 잘못했어? 어? 왜 대체 날 떠난 거냐고? 당신은 몰랐겠지. 어머님이 매일같이 날 찾아와 당신과 헤어지라고 화내신 거. 매일같이 찾아오고 전화하시면서 제발 당신 아들 좀 놔달라고, 당신 앞길 막지 말라고 사정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우리 아빠한테까지 연락하셨더라. 얼마 주면 우리 둘이 갈라서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5천만 원 불렀대. 5천이면 둘이 헤어지게 해주겠다고. 전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까맣게 모르던 그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아내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아빠 잘 알지? 어머님이 5천만 원 준다니까 냉큼 달려가서 받았나 봐. 그리고 잠수까지 탄 거지. 그 다음엔 어머님이 다시 날 찾아오셨어. 사돈한테 돈도 줬는데 왜 아직 같이 사냐고. 그러니 내가 당신을 안 떠날 수가 있었겠어? 당신과 난 애초에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 아낸 그 말을 끝으로 오열했고 전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과할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당신도 어머니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나 지난 20년간 하루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매다녔어. 그건 아마 하늘에서 당신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나 봐. 정말로 내 잘못이야. 미안해. 미안해, 서정아. 우리 어머니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머니의 모든 잘못까지 다 용서를 빌게. 아내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곤 묵묵히 제 사과를 들어주었어요. 옆에 있던 청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죠. 엄마, 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내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야? 어? 말 좀 해줘. 난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 네 아버지가 맞아. 채연아, 엄마가 너무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채연아, 내 아들 이름이 채연이로구나. 내가 네 아빠가 맞다. 내가 아빠야. 이제 나타나서 미안하다, 아들아. 그동안 엄마랑 둘이 사느라 힘들었지? 다 이 아빠 잘못이야. 엄마를 원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우연처럼 다시 만나 눈물의 재회를 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다시 만난 세 식구가 서로를 껴안고 서로를 보드무니 어느새 봄이 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전 아내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누워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죠. 나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타지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지만 생각해보니까 나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챙겨드린 적이 없더라고. 당신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랬지? 어, 난 어머니 때문에 당신을 잃은 거라고 평생을 원망했거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그걸 내내 미안해 하셨어. 아마 살아생전 당신을 만났다면 어머니도 당신한테 사과하셨을 거야. 재현아, 넌 모르겠지만 아마 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널 보고 가셨다면 정말 예뻐하셨을 거야. 전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있다는 게 안 믿겨요. 나도 그렇단다. 앞으로는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꼭 붙어 살자.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못해준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어렵게 다시 만난 저희 세 식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일단 살림을 합쳤습니다. 아내는 아들 학비 때문에 집을 줄이느라 가게 딸린 방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곧장 아내와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제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아내와 재현이를 소개시켰죠. 아니, 네가 내 손주라고? 정말 내 손주 맞아? 아이고, 이 귀한 손줄 할애비가 모르고 살 뻔했구나. 어디 자세히 좀 보자. 아버진 재현이의 존재를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긴 세월 고생 많았다고, 젊은 날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아내 역시 그런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제 여동생도 아내에게 사과하며 갑자기 생긴 조카를 기쁘게 받아주었죠. 자, 갑자기 생긴 조카 돌아온 새언니를 환영하며 우리끼리 가족 여행이라도 가면 어때요? 좋죠? 그동안 집안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여행 한번 못 갔잖아요. 딸, 여행도 참 좋은데 네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다. 가려면 일단 저 세 식구가 먼저 가야지. 거기에 우리가 끼면 되겠니? 음, 너희 셋 이거 받아라. 아버진 저희 앞에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큰 액수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돈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며느리와 손주에게 못해준 용돈이다. 이걸로 여행도 가고 가족 사진도 좋은 데 하나 찍어. 20년 세월 따라잡으려면 바쁘게 움직여야지. 네 엄마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라도 저 아버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부족한 며느리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하긴 우리가 너에게 한참 부족한 시부모였지. 이제라도 지난 세월은 있고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보도록 하자. 저희는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차근차근 다시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주말마다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요. 병마다 여행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크게 뽑아서 걸어두었어요. 얼마 전엔 아버지와 여동생도 데리고 온 식구가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니까요. 재현인 갑자기 쏟아지는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당황해하고 있지만 전 부자 할아버지한테 마음껏 받아두라고 장난스럽게 말해두었네요. 옛날 어르신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너도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안다 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늦게나마 부모가 되어보니 지난 세월 부모님에게 원망했던 마음도 속상했던 마음도 어느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슬프게 만든 건 여전히 야속하지만 그 빚은 남은 세월 제가 살면서 열심히 갚아나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새 출발 응원해 주실 거죠? 저도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겠습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